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섹터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은 내일 뭐 코로나 지수, 코로나 확진자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뜬 다음에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런 상황들 좀 더 지켜보고 내일 영상을 나머지는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K 뉴딜 지수가 이제 나왔죠. 5종이.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이제 끝나다 보니까 다음 IPO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점점 이제 학습 효과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 아무래도 IPO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 정도 제가 보고 있고, 원래 우선은 그 월요일 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휴장이에요. 그 9월 7일일 거예요. 네, 노동절이거든요. 그래서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미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장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웬만치 하락을 했다가 많이 올려놓고 이제 끝나는 모습, 그리고 일봉상 차트를 보더라도 웬만해서 전부 다 이평선 걸쳐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월요일날 지수가 오히려 좀 전 괜찮을 거라고 좀 예상이 돼요. 자, 그리고 우선은 그 5종에 대해서 이제 나왔죠. 한국거래소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말하신 그 뉴딜 지수가 있었는데 170조를 갖다가 투입하겠다라는. 근데 거기에 이제 5종 어떤 종목들에다가 이제 그 돈을 집어넣을 건지 종목들이 이제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거는 생각을 못했었고, 그 그냥 어디 섹터에다가 예산 배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종목들을 좀 나오자마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막 엄청 달린 애도 있어요. 근데 많이 아직은 놓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금요일날 지수가 워낙 안 좋았었다 보니까 안 좋게 시작해서 거의 끌어올리기는 했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친구들이 갈 수 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들은 이 정도 있고요. 뭐 지금 5개라고 하는데 5종이라 하는데 사실상 1종 같은 경우는 주요한 아이들, 뭐 배터리에서 이렇게 3개, 바이오에서 3개, 인터넷에서 3개, 게임에서 3개, 이걸 1종이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뭐 이제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면 돼요. 4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 10개씩, 배터리에서 10개, 바이오에서 10개, 인터넷에서 10개, 게임에서 10개. 얘네들이 어차피 여기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3개씩. 그래서 말이 5종이지 4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네들 우선은 각각 이것도 뉴스 기사에서 퍼온 건데, 보시면은 전날 주가와 그 전날 주가에서 등락폭을 갖다 보여줬어요. 근데 상승한 아이들이 좀 더 많기는 해요. 근데 뉴딜 지수 관련해서 시가총액 변동 비교를 했을 때는 게임 같은 경우는 좀 갔었나봐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못 갔어요. 왜?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좋진 않았죠, 금요일날. 그러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그만큼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저쪽 관련해가지고는. 자, 근데 이제 얘기가 좀 있죠.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뉴딜 펀드 왜 만들었냐 하면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뭐 35%까지는 정부의 그 들어간 100조의 자금에서 손실을 보면은 먼저 정부의 예산, 자 100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70조 민간금융이 있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손실 둘 다 어차피 손실이 나겠죠. 근데 이쪽에 손실을 먼저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메꾸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원래 손실률을 30%까지라고 했었는데, 그게 안 써있네. 원래 이게 손실률이 35%까지는 정부 금융, 그러니까 정부 정책 자금에서 이제 손실을 먼저 매긴다. 그리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를 다시 번복한 거는, 자, 10%까지 이제 손실을 매기겠다라고 약간 말이 왔다 갔다 하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안 하느냐, 안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 자,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했었죠. 거기다가 180석이라는 강력한 지금 여당이죠. 그래서 뉴딜 펀드, 뉴딜 금융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안 한다? 절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뭐 조금 말은 많겠죠. 말은 많지만 말은 많되 결국은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IPO 가기 전에
이 친구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이쪽 뉴딜 관련해서는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 10종씩 해가지고 10종씩 해서 4군데라고 했잖아요. 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좀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자, 시간 외를 보시면은 웬만한 아이들이 전부 다 올랐어요. 다 빨간색이죠. 자, 월요일날 주가를 이끌 아이들이 솔직히 저는 이쪽이라고 봐요. 이제 정확하게 종목들도 나왔고, 금요일날 조정 같은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월요일날은 좀 지수가 잘 달린다면은 이쪽을 필두로 좀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중에서 그럼 어떤 게 오르느냐 라고 봐야 되는데, 솔직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잘 올라요. 우선 보면은 뭐 후성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랐죠. 후성 한번 볼까? 후성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갑자기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웬만한 종목들이 그럴 거예요. 첨보 안 됐고, 솔루스, 일진머트리얼, 웬만한 게 거의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많이 가져간 모습이에요. 배터리 쪽.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개미가 좀 가져갔고요. 그리고 바이오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바이오가 갑자기 달린다?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근데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아직 기관이 많이 사질 못했죠. 그러면은 뭐 ETF가 생기고, 지금 뉴딜 관련해서도 ETF가 생긴다고 해요. 이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얘네 지수를 매겨서 가는 ETF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야 되겠죠. 꾸준히 살 것 같아. SK 바이오팜 나름 바닥 좀 찍은 모습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턴에서 다시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좀 어느 정도는 그렇게 보여지고, 셀트리온은 지금 다 들어갔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뭐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그냥 셀트리온 본. 자, 이쪽은 전부 다 들어갔는데 뭐 주가는 그냥 그래요. 아직은. 이쪽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 말고는 나머지는 뭐 기관들이 충분히 사놓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 그래서 개미들이 좀 많이 산 모습, 금요일날. 자, 그러면은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애들은 솔직히 인터넷, 그리고 게임. 근데 게임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한알령이 계속 껴있죠. 한알령이 좀 어떻게 해결이 돼야지 이거는 좀 크게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아무리 뭐 펀드가 들어오고 한다 해도 좀 그러다 보니 솔직히 언택트가 지금 껴있고, 그리고 미래 성장 저는 섹터라고 보는 아이들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저는 이쪽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요. 뭐 배터리도 당연히 미래 성장은 맞아요. 뭐 바이오는 솔직히 좀 뭔가 재료가 터질 때마다 크게 움직이니까 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배터리는 꾸준히 갈 거는 같은데 지금까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최근에 얼마 전부터 갑자기 올라왔죠. 이게 7월 말부터 7월 말에 이제 50만원 하던 게 지금 한때 거의 80만원 근저리까지 올라갔고, SDI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배터리는 꾸준히 조정을 받으면서 갈 것 같고, 게임은 나쁘게 보진 않는데 한알령이란 게 좀 껴서 여기는 좀 냅두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기관이 시간 외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드물어요. 근데 기관이 사면은 시간 외면은 그 4시부터 시작을 하죠. 4시부터 6시 마지막 타임까지 다 진행을 하고, 시간 내에서 만약에 기관이 샀다면은 매매 동향이 바뀌게 됩니다. 매동이 바뀌는 그림을 가져오는데, 그랬던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게 시간이고, 보시면은 제가 이걸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봤는데, 우선 일진머트리얼. 자, 상한가였어요. 이게 상한가에 21,000주가 들어왔어요. 자, 이거 기관이 그냥 물량이 없으니까 그냥 쓸어 담은 거예요, 위로. 자, 이만큼 이상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런 애들. 왜? 기관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몇 억씩 그렇게 그냥 위에다가 그냥 살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죠. 그러니까 매집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친구들은 기관이 좀 들어왔었어요. 금요일날 시간에서 좀 의외였죠. 시간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 자, 시간의 두 번째 타임에서 자, 상한가 쳤어요. 상한 치면서 거의 한 7,000주 넘게, 거의 8,000주 가까이. 8,000주면은 뭐 7, 8에 56 하면은 5억 6천에다가 뭐 한 6억 가까이 되겠네요. 6억 좀 넘나? 네. 그래서 그 정도 들어왔었고, 이거 또
그리고 KG 이니시스, 얘네도 시간의 두 번째 타임이에요. 두 번째 타임에 대량으로 36,000주가 또 터졌죠. 그 다음에 자, 기관이 좀 덜 사니까 뭐가 있나 싶으면서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좀 많이 둘 다 잘 지켜줬어요. 보면은 결국은 2%, 4% 끝나긴 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사면서 매동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그 바뀐 거는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앞전 거를 갖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 기억에 이게 18,000 정도가 됐어요, 원래. 근데 거의 만주가 이쪽으로 가면서 투신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플러스로 변경이 됐죠. 그리고 여기도 KG 이니시스도 게인이 털리면서 투신이 거의 만주 넘게 지금 뒤집혀졌어요. 얘도 마이너스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은 제가 안 봤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얘도 분명 바뀌었을 거예요. 자, 투신 분명 이거 시간 외에 들어온 걸 거예요. 자, 투신이 이걸 이렇게 산다는 거는 매집이 필요하다는 종목들이에요, 지금 확실하게.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 그리고 NH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KG 이니시스, 요 정도 보는데, 얘는 이제 배터리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못 올랐죠. 그래서 주가가 좀 오를 가능성이 좀 보여요. 얘는 요런 자리, 지금 요런 자리잖아요. 지금 충분히 이런 거 돌파 가능하다고 보여요. 이번에는 이런 고점들, 이런 고점 아니면 여기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주봉으로 봤을 때 6만원이잖아요. 6만원. 지금 5만원인데 그 정도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기관이 계속 매집을 해야 된다면은 이쪽 종목들을. 자,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사이버결제는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걸러간다고 했죠. 지금 걸러왔고, 역시나 이런 자리들 깨졌죠. 안 깨졌어요, 지금까지. 근데 약간 지수가 무너지다 보니까 깨지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살려놨어요, 다시 또. 그러니까 요런 자리에서 이제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보이죠. 이번에 튄다면은 기관이 거의 76,000원 이상에서 샀기 때문에 거의 8만원까지도 한번 두들겨 보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KG 이니시스, 얘도 좀 이런 자리들 한 번에 뚫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26,000원 정도는 뭐 가볍게 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앞전에 이런 자리들 이번에 시원하게 돌파할 것 같아요. 뭐 지금 그냥 시간에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 기관이 시간에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렇게 많이 안 벌어져요, 그런 경우가. 그리고 그 뉴딜 관련해 가지고 터졌고, 기관들이 계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매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졌는데, 그 매집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니까 시간에까지 들어왔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세 종목들인데, 우선은 코로나나 그리고 비대면 결제, 그거는 나중에도 꾸준히 클 수가 있겠죠. 일진 머티리얼은 제가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요. 그 안에 속해 있는 내용들까지는 보지도 않았고 재무를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NHN 한국사이버결제하고 이니시스 정도, 이 정도, 아마도 월요일날은 결제주들이 좀 대장으로 갈 것 같아요. 앞전에 이제 그게 있었죠. 어디 갔지? 왜 없어? 이게 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더좀비 주온이 왜 없지? 더좀비 주온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빼먹었다. 종목 추가. 네, 더좀비 주온 거지. 우선은 뭐 데이터댐이나 이런 거 이야기 때문인지 더좀비 주온이 또 그리고 뭐 무슨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돈을 엄청나게 벌어올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서 더좀비 주온은 굉장히 잘 갔어요. 자, 우선은 이런 대형주들은 그냥 시장 전반적인 섹터가 움직임에 따라서 크게 움직일 거예요.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7가지, 자, 얘네들은 비중들이 전부 다 전체 금액의 12분의 1씩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2분의 3이 삭제가 되죠. 자, 4분의 3이 남아요. 4분의 3을 7개 종목이 나눠 가진다 보시면 돼요. 근데 종목들을 봤을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뭐 KG 이니시스까지 한 요 정도, 뭐 안랩 이런 거는 솔직히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이 좀 들어갈 곳이 저는 뭐 KMW나 이런 애들 있을 것 같아요. 자, 해서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차트상으로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세 종목은 돌파를 가능해 보이고, 뭐 좀씩 많이 오른 애들이 있어요. 유비커스 홀딩스 뭐 14%씩 오르고, 펄어비스가 10%씩 오르고. 근데 이렇게 올랐던 애들은 하루씩은 걸러가지 않을까, 또 순환매처럼 이 안에서 순환매를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좀 확진자가 줄면서 저는 얘네들이 좀 줄 거다 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아니고 그 뉴딜에 포함되면서 다시 한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꾸준히 좀 봐주실만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불발이 된다, 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면 얘기가 확 달라지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릴 거는 지금 국내에서 IPO 관련주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미국, 중국도 막 200% 수익 거뜬하다 하면서 이쪽도 IPO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한 예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죠. 58조 5천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었고, 뭐 경쟁률은 1524대 1. 거의 뭐 돈을 넣어도 주식을 많이 못 받아요. SK 바이오팜도 막 대박이라고 했었던 게 이제 323대 1이었었는데, 자, 증거분도 30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58조. 자, 계속 커질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다음 달에 진행하는 게 이제 빅히트 엔터. 이때 이제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빅히트 엔터는 이제 상장 이슈 이야기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능력껏 더 먹을지 말지 고민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가장 큰 거죠. 솔직히 얘가 이제 9조 정도가 되는데, 지금까지 상장했던 아이들이 뭐 SK 바이오팜 같은 거 4조 몇 천이었었고, 카카오 게임즈가 이게 한 2조 정도 됐었을 거예요. 상장가로 보면은. 자, 그리고 빅히트 엔터가 보면은 이제 4조에서 5조, 한 4.5조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4조 때. 자, 카뱅 같은 경우에 이제 9조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핫해요. 그러면서 금요일날 뉴스가 떴었죠. IPO 속도는 카카오뱅크, 카카오지분 가치가 얼마냐, 기업 가치 9조 원이다. 그 근거는 쭉 있어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 미래 성장을 갖다가 봤을 때 이제 그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갖다 활성화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 정도가 될 거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막 지분 관련해서는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앞전에 지분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 친구가 있죠. 어디 갔냐?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우선 예스24가 카카오뱅크 이슈가 이제 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좀 한번 크게 슈팅을 했어요. 자, 누가 샀냐고 보면은 사모예요. 사모. 절대 나쁜 그림이 아니에요. 솔직히 이 금액을 이만큼 사고서 한 번에 나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전에 한 요쯤 말씀을 드렸죠. 거의 요즘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저는 더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얘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냐, 예스24 같은 경우 2% 정도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건 영상이 따로 만든 게 있거든요. 예스24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계산했을 때는 못 가도 한 2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보는데, 이거는 물리가 쉬워요. 호가창을 보면은 되게 얇아요. 호가가 지금이야 이제 주가가 튀고 막 올라가, 너무 슈팅이 가다 보니까 금요일날 장도 안 좋았는데, 개미들 관심이 많고 단타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수량이 막 있죠 지금은. 근데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도 없어요. 굉장히 적어요. 자, 그러니까 약간 얘도 품절에 좀 가까운 그런 그림이에요. 자, 시총이 1800억, 주가가 올라서 1800억인데 유통비율 44%밖에 안 되잖아요. 자, 절반이라 치고 50%라 치고 그냥 한 900억 정도 시중에 도는데, 이미 매집한 자리들 보여요. 자, 요런 자리들, 자, 요런 자리들. 자, 이거는 금요일날 터졌고, 금요일날 이거를 올린 게 개미도 아니고 사모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쭉 가져가서 카카오뱅크 이슈까지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뭐 카뱅이 뭐 결국은 하반기에 뭐 주관사를 정하고 상장 일정을 갖다 살짝 오픈을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더 가겠고, 뭐 충분히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 금융지주. 자, 우선주가 이제 좀 많이 올랐죠. 오히려 자, 본주보다 우선주가 더 오를 거라고 했어요 제가. 왜? 카뱅 이슈가 되면은 카뱅 테마로 잡혀요. 테마로 가면은 결국은 개미 수급이 들어와요. 개미 수급이 들어오면은 우선주가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SK와 SK우처럼 이 갭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총이 나름 좀 올라가지고 전에 제가 말씀 처음 드렸을 때가 한 2,50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3,000억 밖에 안 돼요. 얼마 크지도 않아요 솔직히. 근데 이 본주 같은 경우에도 오르긴 올랐어요. 이제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죠. 돌파하는 그런 그림인데, 돌파하고 있는데 뭐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퍼센테이지를 내줬다는 거는 이쪽에 관심이 이제 많아졌다는 거고. 자, 시간 외에서도 보면은 우선주가 오히려 더 올라요. 뭐 수량이 얼마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볼까요 한번. 얼마야? 뭐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선주에서. 그래도 이 정도로 이제 터지면서 가는 모습. 53,000원까지 갔었네요. 자, 이번에 이제 이거를 돌파를 한다면은 거의 역사상 신고가 아닐까 싶어요. 54,500원이네요 완전 최대가. 자, 우선주가 굉장히 오르기가 힘들었어요. 매번 한 투에서 나름 이 괴리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래원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괴리를 맞추려고 하는데 카뱅 테마로 가게 되면은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절대 못 맞춰요 이거는. 자, 그리고 수급은 본주는 수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수급으로 갑니다. 자, 근데 개미 힘으로 아무리 해도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개미들이 막 12만주 이렇게 들어와도 올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막 사모도 나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선주를 사모가 모으고 있죠. 자, 좀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지금까지는 사모가 저런 식으로 원웨이로 이렇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죠. 원웨이로 판 적은 있어도. 자, 해서 이제는 얘가 좀 테마로 간다면은 얘가 오를 거고, 그게 아니고 실적이나 증권의 증시에 도는 돈이 많다 보니까 좀 이 증권 섹터를 좋게 봐서 이제 IPO도 많이 하고 그런다면 본주가 오르는 게 맞고 해서 저는 카멘까지 보신다면 이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해서 얘네 섹터는 꾸준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넵튠이 있죠. 넵튠. 크래프톤이 상장하는 그 이슈 때문에 이제 넵튠이 좀 가는데, 카카오 게임즈 상장이 끝나면은 저는 그래도 한 만원까지는 밀리지 않을까, 쏟아지지 않을까 싶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자, 외국인이 좀 들어오면서 다시 주가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오냐면은 이 친구들은 지수가 엄청 빠질 때 들어오는 섹터들은 사기 힘든 애들, 그런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때 지수가 빠진다고 같이 던지는 것보다는 사기 어려웠던 애들을 줍는 게 맞다고 좀 봐요. 예스24도 당일날 보면은 굉장히 사기 힘들었어요 예전에. 근데 오히려 오전에 이만큼 줬죠. 하락폭을 시작했어요. 오히려 한 3% 이상 빠졌을 거예요 얘가. 얼마 시작이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5.5%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고서 슈팅을 해버리죠. 이럴 때 기회를 주면은, 이럴 때 저는 이걸 잡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수가 빠질 때. 자, 그거랑 비슷했던 게 저거는 이제 뉴스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얘네 섹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디지털 통화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앞전에 있었던 뉴스들이랑 비슷한데 좀 정리를 했어요. 자, 유럽, 미국, 중국 이어서 일본까지 추진하겠다잖아요 국가가. 이거를 좀, 자, CBDC라고 해요. 디지털 통화를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CBDC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월에 재무장관 회의에서 공식 수용할지 주목이에요. 근데 수용할 거라고 보여져요. 왜? 다른 내용들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브라질 같은 경우 22년이에요. 이 날짜를 잘 보세요. 22년에 CBDC를 발행할 것이다. 중국도 22년이에요. 이것까지 같이 보여드려야겠구나.
22년 동계올림픽에서 디지털 위안화 발행. 다 22년이에요. 지금 22년이죠 얘도. 자, 또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 결국은 이거 어제 뉴스예요. 9월 4일날 MIT하고 미국 연준이 일반 소비자 활용 가능한 CBDC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뭐야 이거 왜 안돼? 여긴 22년 안 떴네. 얘네도 좀 찾다 보면 22년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한국 한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죠. 그럼 22년이죠. 22년부터 하려고 해요. CBDC를. 똑같아요 지금. 일본은 G7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나섰고, 중국은 이미 시험 운용을 하고 있고, G20 중앙 은행 총재들도 자, 수용 조짐이 많이 보여져. 지금 각 국가별로 봤을 때. 자, 그리고 한국은행 70주년 비전에다가 CBDC를 포함했어요.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자, 그러면서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갖다가 뭐 과감히 진행한다 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월 18일날 홍남기 홍남기 총재인가? 부총리가 기호. 부총리네.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18일날 G20 재무장관회의에 이제 참석을 한다고 해요. 자, 재무장관회의잖아요 이게. 앞전에 보면은 언제 하냐면 이게 15? 여기 있네요. 자, 10월 15일부터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 중앙회의 총재에서 디지털 화폐를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한다잖아요. 자, 이 논의가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뉴스를 봤을 때 대충 감이 와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공동의장국 자격으로 선도 발언을 예정할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이 한다고 했죠. 굉장히. 한국은행 뭐 70주년 뭐 그거에다가 포함도 시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조건 해요 이거는. 자, 미국 지금 달러 패권 때문에 달러 패권을 계속 쥐고 가기 위해서는 이거 무조건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왜 다급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느냐. 중국이 지금 가장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달러 패권을 갖다가 좀 옮겨오고 위안화를 갖다가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 걸고 싶어 하고 있어요. 중국 그럼 무조건 하죠. 브라질 무조건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G20에서 얘기 나올 건 뻔하죠. 100% 한다죠. 자, 그러면은 얘는 주가가 매번 사기가 힘들었어요. 자, KCT하고 한네트를 보는데, 한네트는 솔직한 말로 거의 죽어 있어요. 이제 그냥 KCT가 무조건 대장이고 다 돈이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요. 자, 시가총액 지금 700억밖에 안 되죠. 유통 비율이 36%밖에 안 돼요. 734에 36% 한번 볼까? (734) 36%. 자, 유통액 264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사기 힘든 거예요. 그런 만큼 이것도 지수가 조정을 당했죠. 굉장히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냥 쭉 올라가다가 지수 때문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시작을 했어요. 바닥권에 시작을 하니까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 올리죠. 아침에 이 자리 시작했는데 이게 웬기야 하면서 쫙 들어 올리고 여기서 매집하고 또 쭉 올려서 상승 마감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1.18%나. 자, 그러면은 누가 샀냐? 자, 지금 외국인이 계속 꾸준히 지금 모아가죠. 아직도 더 모아야 하는데 이게 모으기가 힘들어요 사실. 유통액이 작다 보니까, 유통량이 적다 보니까 솔직히 요 정도밖에 없어요 시장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산다고 해도 14,000개 15,000개 밖에 안 나오죠. 10,000개 해봤자 4,000, 6천만원 6천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 그림이어서 이런 거는 지수가 빠졌을 때 저는 무조건 잡는 게 맞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소량으로 하신다면은 뭐 이런 거 사기는 어렵진 않아요. 뭐 1000개 이런 식으로 산다면은. 해서 얘가 지금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보는데, 한네트 말고도 또 보기는 하는데, 근데 얘가 솔직히 대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일부러 돌파를 안 시켜요. 딱 사이즈가. 자, 안착을 4,326원에 이제 안착을 위로 하느냐인데, 저는 이거를 넘기느니 하면서 한 십자도시 한번 주고, 그러고 장대 양봉을 한번 세우면서 그때 외인들이 물량을 한번 더 가져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이때처럼 윗꼬리 주면서 위에서 한번 팔고 밑에서 또 외인은 또 잡겠죠. 근데 외인이 장난질 칠 수 있는 그 금액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래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요때 거의 웨이는 거의 다 털어가지고 이때 남은 수량이 한 3만 주밖에 없었나 그래요. 웨인 비중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장난질을 못하죠. 근데 다시 사드렸죠. 그 이상을. 자, 그 위에서 샀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이 3만 주 빼고 얘기하면은. 자, 금액은 제가 얼추 추정을 해봤을 때는 얘네 평단은 4,100 한 8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이하로 가면은 당연히 매집을 하겠죠. 웨이는. 좀 그렇게 보면서 얘네를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외에 지금 오늘은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뭐 반일 테마나 뭐 여러가지 지금 더 찾아볼 건데 어떤 재료가 있는지 좀 뉴스를 보면서 찾아보는데, 뉴스에서도 지금 나오는 거는 거의 다 그 뉴딜 펀드 관련 말하다 보니 뉴딜 펀드는 요런 식으로 있다. 그리고 시간에서 특이한 애들이 딱 세 종목이 보였다. 근데 두 종목이 인터넷 쪽이다. 그럼 인터넷 쪽이 더존 비존도 그렇고 한 바퀴 돌렸죠. 그러면은 나머지 중에 또 몇 개가 슈팅이 가겠는데 결제 쪽이 가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재료 제가 뉴스를 좀 더 찾아보면서 뭐 코로나 관련도 좀 확인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내일 영상에서 좀 다른 부분들, 오늘 말씀드린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외의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